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주제 2,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러시아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19세기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이 짜르가 황제예요. 황제가 통치하는 전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제 정치라는 거는 왕이나 황제가 어떤 의회나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맘대로 하는 거를 전제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여전히 이 짜르의 전제 정치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농노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농노제를 어디서 배웠냐면 장원, 중세의 그 장원에서 이 영주가 있고, 그리고 농노들이 있다고 했죠. 이 농노는 농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19세기 러시아는 굉장히 좀 뒤처진 그런 상태였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19세기 후반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요. 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럼 사회주의가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거는 산업혁명을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사회주의 정리해 보면 네, 사회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사회주의가 뭐였냐? 일단 이 사회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마르크스가 있었죠. 네, 사회주의라는 거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거예요. 네, 생산수단을 공유해서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뭐 공장이나 기계, 토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수단이죠. 이거를 공유한다는 거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공유해서 이 물건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을 서로 나누자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의 모습을 봤을 때 빈부격차 굉장히 커졌죠. 자본가들은 점점 잘 사는데 노동자들은 어려웠고 또 노동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저임금, 뭐 장시간 노동과 같은.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너무 이제 억울한 거죠. 당시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물건을 생산하는데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많이 반영되었는데 정작 자신의 목숨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노동자들도 공평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사상이 이제 러시아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렵에 러시아의 상황이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일단 물자가 많이 부족했어요. 일본과 전쟁을 했다 그랬죠. 러일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도 심지어 졌어요. 그래서 민중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러일 전쟁하면 러일 전쟁을 통해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다.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일본이 그 랴오둥반도 다시 차지하고 대한제국에 대한 지도 및 보호권을 러시아로부터 받아내죠.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농민들이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의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거든요. 네, 여기서 자유주의자와 노동자들이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는데 이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근데 군대가 총을 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 사건을 피해 일요의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민심은 점점 더 안 좋아졌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짜르가 군주가 니콜라이 2세거든요. 네, 니콜라이 2세.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를 설치하고 뭐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니까 개혁을 다 이제 중단을 했고요. 또 이 전쟁을 핑계로 또 자신의 반대했던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상황에 전쟁이 터지면 더 물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자를 더 많이 차출하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 안 좋아지고 민중들의 생활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전개에 보면은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자르는 이 사건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전제 정치를 계속했고 이러던 와중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네, 교과서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는 네, 차르가 통치하는 전제 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랑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요. 또 농노제가 유지한 사이 어떤 산업화와도 거리가 멀었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뭐 산업화가 진전이 되고, 네,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고, 지식인 사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됩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을, 영향을 많이 받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혁명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네, 러시아가 졌죠. 이를 계기로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를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차르 정부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네,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또 전쟁도 터졌다고 했죠. 네, 그래서 더 많은 물자와 인력이 차출돼 가다 보니까 네, 민중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파업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식량 배급을 해달라고 하고 전쟁 중지를 요구를 하고 여기다가 자유주의자들까지 가세해서 황제의 그 전제 정치를 타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2월 혁명은 1차 세계대전 중 전쟁 중지와 전제 정치 타도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사태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니콜라 2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러시아 재정이 무너져요. 네, 그래서 재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비에트를 결성하여 이제 혁명을 완수를 하고 자유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소비에트라는 말은 노동자, 군인, 농민의 대표자 회의를 뜻하는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이 2월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혁명으로 따지면 1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탄이 이제 10월 혁명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2월 혁명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어떤 민중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임시정부에서는 전쟁을 좀 계속할 생각이었고, 네, 전쟁을 안 할 생각 없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당시 연합국에 참전을 했었는데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민중들이 굉장히 임시정부에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레닌이에요. 네, 여기 보이는 사람이 네, 레닌인데요. 당시 사회주의는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가 볼셰비키, 다른 하나가 맨셰비키입니다. 이 맨셰비키와 볼셰비키는 뭐가 다르냐면 볼셰비키가 다수파예요. 이 레닌이 이끌었던 파가 볼셰비키고요. 이 맨셰비키는 소수파입니다. 네, 근데 이 볼셰비키 쪽에서 대중을 상대로 이제 권력을 노동자, 군인, 농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우리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는다면 평화, 빵,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쟁에 시달리고 어떤 가난에 시달렸던 민중들은 레닌을 지지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산당 일당 독재는 공산당만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정당의 활동은 허용하지 않았고요. 네, 이로써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죠.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917년 2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쟁을 중지하고 전제 정치를 타도하자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노동자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합세를 해서 소비에트 결성해서 혁명을 일으켰고요. 차르는 퇴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게 2월 혁명이에요. 근데 임시정부가 뭐 전쟁도 계속하려고 하고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네, 볼셰비키는 다수파라고 했죠. 네, 무장 봉기를 일으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이 10월 혁명입니다. 네,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살펴보면요. 러시아는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시설,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요. 또 일당 독재 체제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당만, 당시는 공산당이겠죠. 네, 공산당만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독재 체제. 그리고 신경제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회주의가 토지나 공장 등 그 생산 수단을 모두 국유화하면서 민중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집을 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나 적게 하나 배급량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뭐 생산이 좀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제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는데 신경제라는 거는 이 사회주의의 일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거예요. 예, 자본주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그런 요소를 도입을 해서 소규모 장사를 허용하고 경제적인 규제를 많이 줄인 이런 정책을 신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련이 확립이 되는데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해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네, 소련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의 소비에트 정부가 모여서 연방을 결성을 한 거고요. 좀 거대한 네, 연합체가 탄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코민테른도 결성이 되는데 코민테른은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국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지원하는 운동 조직이고 이 여기서 이제 아시아라든지 네,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산당이 만들어져서 이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오고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또 사회주의 그 정권이 등장한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민테르는 국제적인 사회주의를 좀 추구하는 기구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독재 체제가 더 강화된 거는 레닌이 죽은 다음에 스탈린이 등장하게 돼요. 네, 스탈린은 중공업 중심의 네, 산업화를 추진하고요. 농업의 집단화, 그러니까 코로스라고 해서 집단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 농민들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을 시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더 독재 권력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공산당의 독재 체제가 아주 극도로 또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네,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히틀러와 네, 스탈린이 결혼하는 모습이죠. 근데 뭐 풍자를 한 거예요. 둘이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네, 독소 불가침 조약.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나오는데요. 독일과 소련이 서로 불가침,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맺어요. 근데 독일과 소련은 사실 히틀러와 이 스탈린은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손을 잡기 어려웠는데 왜냐면 히틀러는 굉장히 이 사회주의를 싫어했어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를 되게 혐오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기 어려웠는데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풍자하는 거고 물론 이 조약은 깨집니다. 독일에 의해서. 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독일과 강화조약 맺고 그리고 국유화 정책을 실시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당 독재체제 강화하고요.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주변 정부들과 합병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즉 소련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레닌은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사회운동 조직인 코민테른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노동운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즉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운동을 지원해 주죠. 예. 그리고 레닌이 죽은 다음에 스탈린이 등장하게 되는데 스탈린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농업 집단화를 추진하면서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네, 해방의 내용 보면요. 레닌의 연설입니다. 2월 혁명으로 수립된 공화국은 우리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거 임시공화국이었죠. 임시정부. 네, 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뭘까요? 네, 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 1차 세계대전. 네, 2월 혁명으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전쟁을 지속했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이 노동자나 농민이나 네,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의 독재가 필요하다. 즉 어떤 그 공산주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러시아의 혁명이 미친 그런 영향을 보면요. 이 코민테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국제적으로도 이 사회주의가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결성이 되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이 뭐 독립운동도 네,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쳐서 뭐 파업을 일으킨다든지 네, 공산당을 결성하는데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고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죠. 네,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고 특히 레닌은 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05년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죠. 이를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1917년 2월 노동자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소비에트 를 결성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차르가 퇴위하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하지만 임시정부가 제대로 못하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죠. 네, 볼셰비키가 무장 봉기를 일으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 국가가 소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중들한테는 생필품이나 집을 나눠줬고요. 일당 독재 체제와 네,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와 합병하여 소련, 네, 소비에트 연합 그 연방을 네, 수립하게 되죠. 레닌은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국제 사회 운동 조직인 코민테른이죠. 코민테른을 결성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인 위기, 대공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